오빠 어디가? 나 혼자 둘 거야? 가지 마. 저는 아들에게 미안한 일이 생겼습니다. 며느리는 죽은 아내와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아들이 회사 일로 바빠서 집에 아내를 먼저 보낸 날이었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비밀이 생기게 된 날이었습니다. 저는 60대 남성입니다. 저는 퇴직한 뒤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평생 회사를 다니던 사람이 집에만 있으려고 하니 몸이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회사에 가지 않으니 아내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바쁠 때까지 못했던 여행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식도 이미 출가한 상태였기 때문에 집안 어디에서나 아내랑 사랑을 나눌 수 있었는데요. 아내가 아프기 전까지 말이죠.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보다 아내가 먼저 가버릴 줄은요. 아내는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리고 결국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고혈압으로 인한 심장 합병증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맑은 날의 날벼락이었죠. 퇴직도 했고 자식들도 다 키웠으면 이젠 남은 건 우리의 행복뿐이었는데요. 저를 놔두고 혼자 가버린 아내가 원망스러웠죠. 분명 평생을 같이 하자고 약속했었는데 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같이 TV를 보던 게 생생한데 지금은 제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름이었지만 집안에는 온기가 하나도 없어 한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집 밖으로 들리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마저 듣기 싫었습니다. 창문을 닫았어요. 아내도 없고 다른 사람도 보기 싫었고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은 금방 더러워지더군요. 치우는 사람은 없고 저지르는 사람만 있으니 깨끗할 리가 없었죠. 이러다간 아내를 따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평소와 다름없이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잠을 자고 있던 날이었죠. 아내가 떠난 지도 6달이 지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방문을 했는데요. 바로 자기의 결혼할 여자친구를 데리고 말이죠. 아들은 집안 상태를 보고 기겁을 하더군요. 면도를 하지 않아 덥수룩한 채로 아들을 맞이했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 정우 씨 여자친구 김수연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아들은 어딘지 모르게 아내와 닮은 여자친구를 데려왔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아내가 생각나는 것 같아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떠난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기운 차려야죠. 아버지까지 가버리시면 저는 어떡합니까? 걱정되는 눈빛으로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님 잘 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요리해 드릴 테니까. 제가 기운 없는 모습을 보자 며느리가 요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요리를 하는 게 익숙한지, 식기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어도 척척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은 바로 아내가 가장 잘했던 갈비찜이었습니다. 아버님 드셔보세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요리예요.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도연 씨가 걱정 많이 했어요. 맛 있으시면 제가 가끔 와서 요리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며느리의 기특한 모습에 저는 수저를 들었어요.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비찜 맛이 아내가 생전해주던 맛과 비슷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이런 맛을? 이거 아내가 해주던 갈비찜 맛하고 비슷하구나. 혹시 아내한테 배운 거니? 네, 아버님 사실 시어머니한테 레시피를 받아서 요리한 적이 있거든요. 어때요? 맛이 비슷한가요? 아버님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연습한다고 해봤는데 어머님처럼 맛있게는 못하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만들어 봤어요. 며느리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갈비찜 맛은 아내가 해주던 맛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가 떠난 뒤 처음 먹어보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죠. 이제는 진짜 보내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았죠. 며느리 고맙다 덕분에 힘이 나는구나. 나도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살아야겠어. 저는 며느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일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 봐야 된다고 했고, 빠른 시일에 다시 찾아뵙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내의 슬픔을 잊기 위해서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하지 않던 집안일은 생각보다 힘이 들더군요. 분명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았는데 3시간은 좋게 넘었더군요. 이제서야 아내가 집에서 혼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집안을 깔끔하게 청소하니 후련했습니다. 집안일이라는 게 하나를 끝내면 또 하나가 생기더군요. 할 일이 뭐가 이렇게 많은지 하루에 모든 걸 끝내려고 하면 어깨가 빠질 정도였죠. 저는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밀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말이죠. 점점 집안은 아내가 있을 때와 비슷해져 갔습니다. 드디어 사람 사는 집이 됐어요. 집안은 깨끗해졌고. 문제는 나 자신이었죠. 거울을 보니 웬 조선시대 노비 같은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면도를 하려고 보니 면도기가 없더군요. 오랜만에 햇빛도 볼 겸 면도기를 사와 면도까지 했습니다. 이제서야 모든 게 다 정상화가 됐죠. 아내가 해줬던 음식을 다시 먹고 싶어서 음식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그냥 넣는다고 맛있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간 조절이 생명인데 저는 늘 많이 넣어서 짜거나 적게 넣어서 밍밍했습니다. 그래도 요리를 배우면서 차려서 먹으니 건강도 되찾았고요. 벌써 시간이 흘러 사별한 아내의 길일이 다가왔습니다. 아들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서 조금 늦게 도착한다고 말을 전했는데요. 그래요, 살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큰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제때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여자친구를 먼저 보내겠습니다. 아마 내일 도착할 겁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왔죠. 아이고, 너랑 같이 오지 그러냐? 며느리가 나하고 둘이 있으면 불편할 거 아니니? 아버지, 수연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잘 돌봐드릴 거예요. 저는 다음 날 아침에 빨리 갈게요. 아들과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서둘러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까지 온다고 하니 더 깨끗하게 보이고 싶었는데 왜냐면 저번에 보여준 폐인 같은 모습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해준 갈비찜 덕분에 다시 힘을 내게 됐으니 뭔가 보답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님 저 왔어요. 집이 엄청 깨끗해졌네요. 저는 아버님이 기운 차릴 줄 알았어요. 고생하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제가 차려드릴게요. 며느리는 씩씩하게도 오자마자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이번엔 내가 대접해야 하지 않겠니? 네 덕분에 기운을 차린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거라 내가 해줄게. 지금까지 배웠던 요리를 써먹을 때가 된 것 같았죠. 분주하게 요리를 해서 며느리를 먹일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맛있다고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말이죠. 음식을 하고 있으니 며느리는 식기를 준비하고 주변에서 도울 게 없는지 찾고 있었죠. 그 모습이 정말 기특했습니다. 아들은 어디서 이런 보석 같은 여자를 찾은 건지 대견할 따름이었죠. 젊은 아들이 부러워지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한 갈비찜을 같이 먹게 됐는데요. 아버님 정말 맛있어요. 제가 하는 것보다. 아버님이 하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요리 실력은 타고나야 되는 거 아세요? 본래 요리는 배워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간도 제대로 못 맞춘다고요. 며느리는 맛있다면서 밥을 2공기나 먹었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흐뭇하게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요리를 하는 즐거움이란 이런 거겠죠.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어요. 아가야,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 뭐요? 돌아가신 어머님도 아버님 잘 사는 걸 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미안할 것도 없고 행복하게 사시면 돼요. 손주는 보셔야죠. 며느리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그 모습이 아내와 닮아 있었는데 저는 그걸 차마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눈을 뗄 수가 없었죠. 아버님, 저 그럼 먼저 씻고 올게요. 아침 일찍 나오는 바람에 씻지도 못하고 왔네요. 그이가 빨리 가야 된다면서 하도 닥달을 하는 바람이에요. 아버님이 도연 씨 좀 혼내주세요. 애교스러운 말투로 장난까지 치는 며느리였죠. 사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고 며느리는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틀었죠. 잠시 뒤에 화장실에서 물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가슴이 뛰는 게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들더군요. 아무리 아내와 닮았어도 이런 감정이 들다니. 아들의 여자한테 해서는 안 될 생각이었죠. 진정하려고 애써봐도 며느리가 샤워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뒤 집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유혹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오랜만에 느껴지는 여자 향기가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님, 여기 수압이 좋네요. 맨날 여기서 씻고 싶어요. 역시 사람은 씻고 살아야 돼요. 아우 개운에 씻고 나온 며느리의 얼굴은 청초했습니다. 오히려 화장을 하지 않은 게 더 예뻐 보였죠. 너도 아침 일찍 온다고 피곤했을 텐데 좀 쉬어야 하지 않겠니? 나는 오늘은 술 좀 먹고 자야겠구나. 아버님, 제가 같이 마셔드릴게요. 잘 못 마시긴 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술 좀 먹어도 돼요. 맥주 2캔을 들고 같이 먹자는 신용을 하는 며느리였죠. 아침에 일찍 온 것도 모자라서 술 친구까지 해주려는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술을 먹기 시작했죠. 며느리는 술이 잘 안 받는 체질인지 온몸이 빨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를 위해서인지 계속해서 홀짝거리고 있었죠. 며느라, 취했으면 안 먹어도 된다. 같이 있어준 것만으로 큰 위로가 됐어. 너한테는 정말 고맙다고밖에 할 말이 없구나. 오빠 고마워할 필요 없어. 며느리는 취했는지 점점 저를 남편으로 착각하고 있었죠. 정말 술이 약했습니다. 취한 모습이 귀엽더군요. 올라오는 본능을 접어둔 채 며느리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나가려고 하자. 오빠 어디가? 나 혼자 둘 거야, 가지 마. 며느리는 계속 가지 말라고 저를 붙잡았어요. 며느리와 저는 결국 관계를 나누게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도착했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어제 있었던 일을 기억을 하는지 못하는 건지 평소와 똑같았는데 아들은 제가 정상으로 돌아와 기쁜 듯 보였습니다. 아들 부부는 밥을 먹고 돌아갔습니다. 다시 혼자 집에 남게 됐죠. 사람을 보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누군가를 만나고 혼자가 되었으니 더 외로운 감정이 커졌습니다. 오랜만에 서랍에서 아내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늘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며느리를 떠올렸죠. 저는 궁금했습니다. 진짜 그날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것일까 하고요. 다시 연락을 할까 해봤지만 아들을 위해서 꾹 참았습니다. 나는 이미 저무는 나이고 아들은 한창 나이이니 며느리가 나한테 관심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무료한 날을 보내고 있었죠.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반찬을 들고 온 며느리가 모니터로 보였죠. 전화도 없이 무슨 일이니? 도연이한테는 아무 연락 받은 게 없는데. 아버님, 저번에 먹고 싶다고 하셨던 반찬 준비해 왔어요. 같이 먹어요. 며느리는 제가 저번에 지나가면서 좋아한다고 말했던 반찬을 싸들고 온 거였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도연이는 알고 있니? 아니요, 제가 그냥 해서 온 거예요. 아버님 챙기는 거 알면 그이도 좋아할 거예요. 아들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며느리는 혼자서 준비해 온 거였죠. 어서 제가 한 반찬 드셔보세요. 이번엔 맛있을 거예요. 며느리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지 맛있더군요. 내가 하면 이런 맛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한 거니? 며느리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사실 맛있게 하려면 미원이죠. 아버님한테 비밀로 하려 했는데 궁금해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원을 넣으면 깊은 맛이 나요. 저번에 아버님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더 대접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맛있게 하려다가 그만 오늘 너무 많이 넣은 거 있죠? 며느라 마음만이라도 고맙구나. 마침 혼자 있는 게 적적하던 참이었는데 아들은 정말 복이 많은 것 같구나. 너 같은 여자를 만나다니 그때는 말 못했는데 너는 우리 아내와 닮았단다. 너를 보고 있자니 아내 생각이 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구나. 저는 밥을 먹다 말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정이 주체가 안 됐어요. 며느리는 슬며시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울지 마세요. 제 턱을 들어올리면서 말했어요. 그리고는 포옹을 했습니다.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식탁에서 거사를 치르게 되었어요. 며느리야, 미안하다. 내가 주체하지 못해서 너한테 피해만 입혔구나. 넌 나한테 잘해주려던 거 안다. 다시는 집에 찾아오지 말거라. 아버님, 제가 원해서 한 건데요. 사실 저번에 술을 마셨을 때도 제가 원해서 아버지한테 꼬리친 거였어요. 아버님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저도 아버님한테 위로받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샘샘이죠. 가끔씩 반찬 가지고 자주 올게요. 그때마다 지금처럼 서로 위로해주는 게 어때요? 우리 아들이랑 문제가 있는 거니?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해 보였죠. 남편이 잘 못하는 거야? 네, 맞아요, 아버님. 그이는 힘이 너무 없어요. 좋은 걸 다 먹여봤지만 거기는 반응조차 없더라고요. 아버님이 보시기엔 제가 그렇게 매력이 없나요? 아니다, 넌 내가 본 여자 중에 가장 아름다워. 아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모양이구나. 아들과 다르게 제 거기는 금방 다시 되살아났죠.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랑을 나눴습니다. 이거 봐요. 아버님은 팔팔하시잖아요. 저번에 너무 좋았어서 이번에 반찬을 핑계로 들린 거예요. 저희는 2번이나 더 하고 나서야 며느리를 만족시켰습니다. 며느리는 신이 났는지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이번 주도 2번이나 들렸습니다. 며느라, 요새 들리는 횟수가 많구나. 아들이 걱정하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아버님. 그이는 회사 야근으로 바빠서 저를 봐주지도 않아요. 심술이 나서 오늘도 온 거예요. 아버님, 오늘도 위로해 주실 거죠? 최선을 다해보마. 저는 오늘도 며느리와 뜨겁게 관계를 했습니다. 이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내와 사별한 뒤 급급한 나머지 앞뒤 안 가리고 며느리와 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2번 반찬을 들고 아버님 하면서 찾아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